오늘 전국 상황을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백종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김용현 전 장관 구속 기소 소식도 좀 자세히 전해 주세요. 예,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예. 지난 8일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예. 내일인데요.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오늘 검찰이 재판을 넘긴 겁니다. 검찰 자료를 보면 주요 네. 공범에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어요. 예. 그리고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했다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들이 이제 공소장에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그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지금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해요. 예. 또 대통령은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도 국회에 못 들어갔냐 본회의장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이런 지시도 내렸고요. 예. 그리고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다시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이제 공소장에 적힌 사실은 이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 공소장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내용들은 좀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구속 기소됐고요. 공소장 내용을 지금 백종규 기자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체포주와 관련해서는 뭐 상당히 많은 증언들이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증언들을 상당 부분 검찰은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일단 공소장에는 검찰이 지금 유죄 혐의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모두 일단 기재해 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것이 모두 사실이라거나 내지는 예. 모두 어떤 유죄의 확정적인 증거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점을 가지는 것이요. 결국 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적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반박해내야 되는 정도의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예.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공소장에 적시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그런 증언들, 진술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어떤 뒷받칠 할 만한 증거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 내가 이런 걸 들었다는 진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진술들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주요 임무 종사자 사령관을 비롯해서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잇따라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2차, 3차 계엄 추가 선포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말이 사실이라면 2, 3차도 염두에 뒀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진술 가운데 예. 내가 지금 계엄이 해제가 되더라도 예.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2차, 3차 계속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네. 계속 밀어붙여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 지금 예, 진술이 예. 나온 거잖아요. 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네, 당연히 그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가 되어야 되고 예. 아무 때나 대통령이 원하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국가의 어떤 중차대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예.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번에 해제가 돼도 또 2차, 3차 명분 없더라도 예. 선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재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예. 이는 사실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또 중요한 자료가 돼서 예.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나온 체포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짚어봤는데 이 국회 진입과 관련한 지시사항 내용도 자세하게 담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헬기가 지금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 묻고요.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켜라 이렇게 직접 지시한 것 같습니다. 아직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이 지시를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특수전 사령관에게 같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로써 이제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계엄군이 진입했잖아요. 이 네. 지시를 받고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겁니다. 주요 인사 체포주 편성과 운영도 대통령 지시였다는 건데요. 네,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 1차장에게 이건 알려진 건데요. 네, 그 전에 네.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한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예.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은 비상계엄은 내란죄 구성 여건인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대통령은 2024년 올해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을 논의했고요. 2024년 11월부터 계엄의 실질적 준비를 진행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24일 관저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사실 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경고 차원의 어떤 지시였다, 비상계엄이었다, 선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체포 지시도 없었다, 대통령이 체포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속보를 정리해드리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여당의 반발 속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한대행 탄핵소추에 강하게 반발을 했지요. 총투표수 권한쟁의 심판, 이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임재 변호사님, 여당이 지금 바로 신청을 했네요. 그럼 어떻게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먼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예.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다시 권한대행이 필요해진 상황에 처해졌잖아요. 예, 예. 다시 한번 탄핵 심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직무가 또 정지되었습니다. 예, 예. 이 직무가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여당에서는 이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해주는 가처분. 그러니까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가처분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이 정족수, 이 권한대행을 이제 탄핵시킬 수 있는 정족수가 과반수인 151명이냐 아니면은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냐가 한번 다퉈볼 논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또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요. 언제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올까요?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뭐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지금 그래요? 예. 지금 네, 계속해서 이 탄핵 심판도 그렇고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예. 이 효력정지 가처분뿐만 아니라 이번엔 또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 국가 기관 간의 어떤 권한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 행한 이 행동이 다른 쪽에 굉장히 큰
권리상의 침해를 발생할 때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 역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로 한 것에 대해서 네. 문제점을 좀 제기하겠다 이렇게 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관련 속보가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의결서가 전달이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무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라는 뉴스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권한 대행이 됐기 때문에요. 안보 치안 관련해서 합참의장하고 통화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 또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의 또 서면 지시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자, 이게 모두 이제 의결서 정본이 이제 헌재에 도달하고 사본이 국무총리 전달되면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이 또 된다고 하네요.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 저희가 또다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 대국민 담화부터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6시 반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관련 속보 더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구속 기소 소식과 함께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내란죄 관련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 지금 혐의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그 내란죄의 구성 요소가 국헌문란하고 폭동인데 국헌문란이 국가기관을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국회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체포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 내가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예.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비상계엄이 어떤 법률의 위배됨이 없어야 되는데 아. 헌법에 따르면은 비상계엄 하에서 일정 부분 정부 기관이나 사법 체계에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예. 국회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갖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인데 예. 만약 지금 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예. 국회에 대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내지는 체포조를 통해서 이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 그 자체가 어떤 적법성의 범안을 넘어선 위법한 상태의 비상계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국헌문란이라던가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라에 어떤 큰 혼란을 가중했다면 그것이 또 내란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이 국회에 대해서 강제 진압이라던가 체포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 지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의 채자도 발언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관련 진술들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예.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형사재판입니다. 예. 특히 정말 중한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예. 형사재판에서 어떤 증거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것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런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지금 미심쩍다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이것이 정말 사실일 것으로 강하게 추론이 되는 단계까지 예. 수사기관에선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런 진술들 전해들은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었다면 예. 결국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려면 예. 신빙성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아. 그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중에 한 가운데가 진술이 구체적일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체포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누구를 어떻게 체포하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신빙성이 높아져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나온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내용처럼 보다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일한 진술을 한다면 그 자체로서 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술의 구체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늘 공소장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뭐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이거는 이 석동현 변호사 측이 었고요. 예. 어제 그 경고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걸로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제 방어막을 치려는 그런 윗선 자르기 전략을 썼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온 진술 내용을 보면 이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을 이제 뭐 지시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진술들이 사실 이 공범들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의 진술만 있을 뿐인데요. 지금은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처럼 예. 뭔가 그 증거물이 나온다고 하면 아. 이 내용들을 어떤 이 혐의들을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될 텐데 예. 지금 사실 지금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로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지금 증거들이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제 재판 절차 그리고 이제 수사 절차에서 이런 어떤 그 증거물들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내란죄 수사 상황을 짚어봤고요. 오늘 헌재에서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할 것이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오늘 대리인단 선임이 늦어지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들어왔습니다.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서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되묻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의견서 연기 요청을 하면서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에 이제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근데 이제 오늘 피청구인들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 하는 문제는 뭐 변론으로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오늘 충분히 이 준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늦게 선임이 되고 송달이 제대로 안 되고 한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 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사건이 가장 그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그다음에 빨리 진행하고 그 저희가 그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도 어떻게 보면 좀 촉박한 그렇게 진행하는 어떤 재판장님들의 그 협의나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외람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이 사건이 이제 지금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입니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네, 오늘 변론 준비 기일 첫날이었는데요.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저런 과정을 거치는군요. 이게 변호인단이 질문을 하고 재판관이 이제 답을 해주고요. 그렇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요. 원래 변론이라고 하면은 재판관 전원이 참석을 하는 것과 달리 수명법관 2명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론 준비 기일은 본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획표를 짜는 그런 날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변론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변호인들에게 자유롭게 좀 의견을 묻고 변호인들도 재판부에 궁금한 점이라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 예정인지를 좀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렇게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선임계가 오늘 오전에 서야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는 점을 피력을 하였고 1월 3일에 다시 한번 변론 준비 기일을 여므로써 그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도 어떤 증거를 앞으로 제출하겠는지 증인을 누굴 신청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변론 준비 기일에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백종 기자, 2차 예. 변론 준비 기일은 며칠이죠? 예,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예.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더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원래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예, 예. 변론 준비 기일을 3회 정도 거쳤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1회에 끝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면은 예. 뭐 한두 차례 정도는 더 거칠 수 있는데 일단 변호인이 선임이 되었고 그렇다면 송달 같은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변론 기일을 준비 기일을 거친 이후에는 변론 절차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원 전 장관 구속 기소 소식 또 첫 헌재 재판 준비 기일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